허위사실을 유포한 박수홍 씨의 형수가 결국 대법원을 가게 됐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형수 이모 씨가 박수홍 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1,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을 뿐인데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제가 법조계 관련된 관계자분에게 살짝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보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형수 측에서는 판결에 불복했다라는 겁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과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리 박수홍 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는 했지만 벌써 1심, 항소심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똑같이 벌금형 1,200만 원을 선고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을 했죠. 그럼에도 왜 대법원을 갔느냐? 어떤 분들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좀 들어본 결과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번 형수와의 사태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친형은 징역형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해배상액이 무려 98억 원대입니다. 근데 만약 박수홍 씨의 형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유죄 판결이 나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면요, 박수홍 씨에게 굉장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자,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상 민사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자, 이 명예훼손이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말 그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형사 관련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책임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민사와 형사상의 책임을 다 지게 되는데 둘 다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의 책임만 묻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박수홍 씨의 사례는 굉장히 특수하다라는 겁니다.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벌금형이 나왔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형사재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형사재판의 경우 이제 검사가 여기에 대한 구형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항소심에서도 검찰에선 오히려 징역 10개월의 구형을 낸 바 있습니다. 구형을 낸 것이 확정이 되진 않았죠. 하지만 검찰 측에서 구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검사가 판단해야 하는, 그러니까 물론 검사가 민사소송도 담당할 수 있겠지만 10개월이라는 징역형을 구형했다라는 것 자체가 민사가 아닌 형사상의 재판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박수홍 씨의 형수가 징역형이건 벌금형이건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 남편은 이미 징역형을 수년 선고받았죠. 근데 아내에 대한 형수까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형사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요, 박수홍 씨가 진행하는 이 98억 원의 소송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에 대해서 제시한 98억 원의 손해배상, 횡령죄에 관련된 부분이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박수홍 씨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피의자들이 둘 다 박수홍 씨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이것이 굉장히 98억 원 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수가 무죄 판결을 받고 박수홍 씨 친형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나왔지만 만약 무죄 선고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수홍 씨가 주장하는 98억 원의 횡령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바라볼 필요가 커요. 아니, 형수가 명예훼손했다라고 했는데 허위사실도 아니었고, 친형이 굉장히 이 사건과 밀접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혐의가 없다라고 나오면 박수홍 씨 측에서 주장하는 이 9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별개의 사건이라고는 보지만 큰 틀에서는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박송씨 입장에서는 이 소송들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박송씨의 친형 부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 가운데에 박송씨와 김다혜 이 두 사람은요, 이 따님과 함께 출연하는 유튜브를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진짜 최종본 업로드다라며 열심히 사는 모습이 공개가 되어 응원을 받고 있고요. 그뿐입니까? 두 사람의 딸은요, 광고 17개에 이어 부부 홈쇼핑마저도 전체 매진이 나며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 제이가 광고 17편을 촬영을 했고 부부가 홈쇼핑 방송을 하여 완전 전체 판매, 완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승승장구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박송씨의 친형 부부는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박송씨는요, 딸의 기저귀 값을 버느라 허리가 휠지경이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7월 달에 방송에서 밝혔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박송씨가 딸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나가고 있다. 애가 아직 어리다.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기저귀 값 버느라 허리가 휩니다. 이게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박송씨가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들였는데 가족과 친형 부부로 인해 그 돈이 사실상 박송씨의 주머니에 들어온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박송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이 홈쇼핑 완전 판매에 완판에 큰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박송씨의 친형 부부와 박송씨를 굉장히 내쳤던 박송씨의 친부, 친모, 부모님도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박송씨가 벌어들였던 그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돈에 정말 절반만 줬다 하더라도 과연 박송씨가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때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박송씨가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많은 기사와 많은 자료들에 의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박송씨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박송씨의 모친 지인숙 씨의 인터뷰가 재조명됐지 않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여자라고 말했었던 여자친구가 헤어지게 만들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 같이 여행도 다니며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여성이면 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전히 박송씨의 이 여자친구 문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박송씨와의 갈등이 횡령이 아닌 여자친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논점 흐리기를 당시에 했었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나아가서는 이 박송씨의 이미지를 깎기 위해 여자친구를 공개해버렸고 93년생이라고 못을 박으며 박송씨와 나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어린 여자에 홀려 가족을 팽개치려는 아주 몰상식한 인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렸다라는 의구심도 받아왔었다라는 말까지 쏟아졌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김다희 씨가 누구보다도 박송씨 옆에서 남편을 응원하며 토끼 같은 자식도 출산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그 당시 때 여론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그런 주장이 맞지 않았구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박송씨의 친부의 행동은 괴기스럽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116억의 횡령? 내가 했다 라고 나서기도 했던 거죠. 자, 이 당시 때 박송씨의 친형이 횡령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입니다. 서울 서부 지방검찰청에 친형 박진홍 씨와 대질 조사를 위해 함께 출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부친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부친이 이 당시 검사실에서 박수홍 씨를 여러 차례 손찌검을 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박수홍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아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실려가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모든 횡령을 본인이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 80살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내막이 있었다라는 변호사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하여 내가 좀 쳤다, 그리고 횡령은 내가 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살펴봤더니, 부모를 1년 만에 만났음에도 인사도 안 했다. 그래서 정강이를 한번 걷어찼다.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 부모를 봤다면 잘 계셨냐?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 80 나이 든 부모를 여기까지 불러서 조사를 받게 했다면 그래야 한다. 그러면서 이 대질 조사 당시 정강이를 걷어차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횡령 혐의를 자수했잖아요. 큰아들의 횡령 혐의를 굉장히 부인하며 매스컴에 대고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을 했다. 자기 형은 모닝을 타고 다녔다. 박수홍이 도둑놈 아니냐.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한 게 아쉽다. 그게 무슨 아들이냐. 박수홍이 번 돈 지가 실제로는 얼마 안 되었다. 돈 번 건 아파트 세 채를 산 게 전부다. 큰아들이 수백억의 부동산을 소유한 건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그런 것이다. 이 당시 친형은요, 서울 마곡동 일대에 상가만 8채 이상을 보유했고 부동산 가치만 200억 원, 임대료도 매달 수천만 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박수홍 씨 아버지는 형이 그 건물에 대해 박수홍과 두 사람이 절반씩 가지고 있으며 이 상가들은 친형 부부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박수홍의 명의는 없다라고 나중에 반전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아버지는요, 횡령은 내가 했다. 큰어른이 했다라는 거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한 달에 3, 4천만 원씩 30번, 40번 갖다 줬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친족상 도래를 이용하여 박수홍의 아버지가 큰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친족상 도래라는 건 사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는 재산 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친족상 도래에 따라 아버지가 횡령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횡령으로 인정되는 액수만큼 친형에게 입은 횡령 피해 금액이 차감이 된다. 아버지의 주장이 친형의 처벌을 가볍게 만들려는 노림수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당시에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박수홍 씨의 사태가 지금 이 친형수의 또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불복, 그리고 98억 원 소송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잖아요. 근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 씨가 박수홍 씨를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여자랑 있는 것 같다라며 직접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바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이 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여 2심 판결도 1,200만 원을 선고했잖아요. 항소심 결심 공판 때 검찰은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 이모 씨 측은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무죄를 주장했고요. 이쪽 변호인은요, 박수홍 씨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큼 상당한 이유가 존재했다.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니다. 그러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적시로 하면 했지. 약간 이걸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박수홍 씨는 당시에 동거를 안 했으니 허위사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자, 이게 잘 보셔야 합니다. 만약 박수홍 씨는 허위사실이다, 나는 동거한 적이 없다, 근데 형수인 이모 씨가 나는 허위사실인지 모르겠고 진짜인 줄 알고 있었고 그럴 만한 증거가 있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건 미안해. 근데 나는 허위사실을 얘기한 건 아니야. 사실인 줄 알았어. 그러면 박수홍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모 씨가 허위사실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나는 진짜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박수홍 씨는 그래, 그거 맞아, 사실이야, 근데도 명예훼손이야, 사적인 영역이니까 라며 주장을 하며 고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박수홍 씨 입장에서의 명예가 실추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그 지점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변호인은요, 피고인의 발언이 박수홍 씨가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언론을 통해 공론화했기 때문에 해명을 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말이다.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를 선고해달라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형사는 최후 진술에서 지인들과 사적인 대화였지만 박수홍 씨와 부인에게 상처를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린다.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깊이 반성하니 무죄를 선고해달라 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박수홍 씨의 부모님에 대한 비판 여론도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이고, 박수홍 씨의 조카, 친형 부부의 자녀들은 이 박수홍 씨의 친형이 준 돈을 용돈으로 받아 썼던 거다. 그러니까 박수홍에게 직접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철면피의 면모를 보여줬던, 논점을 파악하지 못한 변명에 불과하다 라는 말도 유튜브를 통해 당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그러다 보니 이 모친 지인숙 씨의 인터뷰도 재조명이 됐어요. 본인은 자식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를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당시에 어이없어 했죠. 자식의 결혼에 반대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상대에게 흠이 있다라고 여기는 경우인데, 인터뷰에서는 가족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그냥 아닌 것 같았다 라는 말만 했을 뿐 어떤 흠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서로 마음이 맞아 같이 여행도 다니며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박수홍 씨의 다른 인터뷰나 과거 방송에서 나온 연예인들의 지인을 보면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여자였다라고 말을 했고, 지인들의 발언을 보면 한두 번 단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박수홍 씨와 지인들의 모임에도 나갔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 생활 양식과 소양에 대해서 내려진 결론일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박수홍과 상당히 마음이 맞았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에도 꽤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박수홍이 아니라 부모인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박수홍이 모친 자격으로 인터뷰를 했음에도 처음부터 철없는 아들로 박수홍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정을 해버리고, 박수홍 본인은 쏙 빼놓고 형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본인의 빙의에서 이제 본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에 불쌍하다라는 거고, 이 박수홍 씨의 딸, 자신의 친손주인 이 친손녀를 보고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이동우 씨의 딸, 남의 자식의 자녀는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박수홍 씨의 어머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의 자녀인 친손녀를 보고서는 지금 뭐 내외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친형의 와이프인 형수가 동거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며 사실상 명예훼손으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말이죠. 근데 황당한 얘기를 재판부에서 했었다라는 걸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건이와 목격한 적 없다. 미우새 작가한테 들었다. 박수홍 형수의 변명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이 이제 박수홍 씨 친형, 이미 징역 수년치의 징역형이 나왔고, 형수인 아내 역시 벌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박수홍 씨의 재산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있었다.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23일 날 알다시피 1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가 한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형수되는 사람, 이 씨죠. 이 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지인들에게 재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들, 지인들이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의혹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입장인데요. 자, 과거 2016년도입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거든요. 이 당시 때 박수홍 씨 아버지는 함께 미우새에 등장해서 사업에 실패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이때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왔던 장면이었는데, 이 당시 때 박수홍 씨 아버지가 입고 있던 이 체크무늬 남방이 바로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죠. 나중에 알려진 박수홍 씨의 재산 어떻습니까? 박수홍 씨가 집에서 힘들게 활동을 하고 들어와 라면을 먹을 때 이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매우 서러웠었다라는 박수홍 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었다. 내가 추석 때 돈 3만 원 가져가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라며 사업 실패담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의 삶이 그렇게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이 당시 TV방송에 나오며 버버리라는 정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는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으며 인터뷰 같은 모습을 방송에 보여줄 수 있었던 건 100% 박수홍 씨 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유명했고 아들이 잘 나갔기 때문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호의호식하며 친형 부부와 함께 윤택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박수홍 씨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친형과 형수 모두가 결국에는 최악의 재판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번 불복했고요. 기어이 대법원까지 가서 친형은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고 형수는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고가 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막말, 그리고 손찌검, 각종 신체적 피해, 형과 형수는 제지하지 않은 채 그냥 지켜보기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박수홍 씨는요, 그 당시 병원에 이송된 이후에도 형수와 아버지는 오히려 법원 근처 식당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둘째 아들이 충격을 받고 쓰러졌는데 나머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박수홍 씨의 아내인 김다혜 씨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1년 반 만에 봤는데 어디 인사도 안 하냐? 내 자식인데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찼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냥 정강이만 찬 게 아니잖아요.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어떻게 아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당시에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세요. 나중에 결국 박수홍 씨 아버지는요, 친형에게 어떻게 그따위로 할 수 있냐라며 동생인 박수홍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놔왔습니다. 그러니 박수홍 씨의 친형이 수년의 징역형을 받았을 때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수홍 씨의 형수가 이렇게 벌금형을 받게 됐을 때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코 이것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래, 법적으로도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수홍이에게 정말 미안해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죗값을 치르며 살겠다, 이런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요, 그 전에도, 수년 전에도 썼던 박수홍 씨의 친형이
했었던 행적을 보면요. 박송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하더라. 법정에서는 억울하다 했던 형수의 카톡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A씨가 여자, 당시 박송의 여자친구였던 김달씨가 수면 위에 올라가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것 같다. 그러자 형수는 그냥 달아. 박송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거